반갑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노동조합 강의 영상인데요. 7개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강의는 노동권과 노동조합에 관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권의 일환이죠. 그래서 얘기가 시작이 노동권으로 시작되는데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민중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요.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소장 이의엽입니다.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얘기 시작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권, 노동조합 하기 이전에 우선 민주주의가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을 분류할 때도 의용노조, 민주노조 그러듯이 우리 현대사는 어떻게 보면 민주화 역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87년 이후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 한국 현대사의 사회적 합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인가? 5년 전 촛불 때도 우리가 바로 민주주의다라는, 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광장에 모였던 거죠. 그럼 민주주의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는 가령 백성의 주인이다. 인민주권, 국민주권을 이념으로 하는 정치 체제다, 제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그 핵심 알맹이는 뭘까 그러면 인권이 뭘까요? 사람으로서의 권리죠. 예를 들면 중세 시대는 신의 시대였다면 근대 이후가 이제 인간의 시대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아주 기초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과연 그렇다면 인권은 무엇일까라는 또 질문을 던질 수 있겠는데, 인권, 그럼 사람이죠. 근데 사람은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계급계층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인권은 추상적이고 보편적 권리이긴 한데, 그래서 인권을 달리 말하면 노동권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인권이라는 데 대해서는 다 대부분 동의하시겠지만, 인권이 노동권이다? 그렇게 따지면 민주주의가 곧 인권이고, 인권이 곧 노동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약이거나 논리적으로 약간 어폐가 있지 않는가?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로 대부분 이견이었겠지만, 노동권에 대해서는 과도한 거 아닌가? 너무 노동자 중심적이지 않는가? 라고 느낄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러면 민주주의가 곧 인권이고 인권은 곧 노동권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 생각할 수 있죠. 민주주의가 인권이라는 것은 동의가 되는데, 인권이 곧 노동권이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비약이거나 너무 편향적이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인권이 곧 노동권이다 라고 시작해서 인권이 곧 노동권이고 노동권의 일환이 곧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봅시다. 왜 그러면 인권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되는데 노동권에 대해서는 인식이 다르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노동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노동자이면서 그렇게 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걸 존중할 수는 있겠지만 저걸 보편적 인권이라고까지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가 쉽지 않을 건데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경제활동이 즉 5,200만 인구 중에 학생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군인 등을 빼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2,800만쯤 돼요. 그 중에 2,100만 명, 즉 75%, 4사람 중에 3사람이 노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국민 여러분 혹은 시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국민 시민 중에 75%가 노동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GDP, 국내 총생산으로 치면 세계 10위권쯤 되는데, OECD 나라들은 보통 사회 구성원들, 경제활동 인구의 90% 가까이가 노동자예요. 우리나라는 15% 정도가 예외적으로 자영업자가 많죠. 곳곳에 커피숍, 미장원, 식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따지더라도 결국 75%가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인권이 곧 노동권이겠구나.
노동권이 향상되는 것이 곧 인권의 향상이겠구나. 혹은 노동권을 떠나서 인권을 얘기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곧 노동권이 취약하다고 하는 것은 곧 인권이 취약하다와 동의어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라 인권의 지표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노동권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나라 인권의 수준, 더 나아가게 되면 그 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노동권의 수준을 보면 그 나라 인권을 알 수 있고, 왜? 여기 사회 구성이 압도적으로 노동자니까. 이 인권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인권 지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다 이런 거죠. 가령 형식적으로 투표권이 어떻게 보장되는 이런 것도 있죠.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에서는 곧 핵심적인 게 뭐라는 걸까요? 핵심이 인권이고 그 알맹이 중에 알맹이가 노동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조합원 교육을 하고 있어요.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이죠. 그럼 노동조합은 어디로부터 이 권리가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전제를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곧 노동자의 인권, 우리가 인권의식이 높아지듯이 노동자의 인권을 향상하는 것, 그래서 노동권 의식을 향상하는 것, 이 얘기는 곧 민주시민의 인권의식을 향상하는 것이고 또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이 향상된다는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즉,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인권에 대해서는 보편적 권리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것. 그런데 사람의 의식은 어디서 형성될까요? 의식은? 우리 의식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죠. 가령 언론을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체계적으로 의식이 형성된 건 어디일까요? 학교죠. 그래서 민주노총은 학교에서부터 노동권을 보편적 권리로 교육하자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인권 교육을 일반화하자. 왜냐하면 이를테면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들에게 사회교과 과정에서 노동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어떤 나라는 5학년 실습 과정에 모의 노사 교섭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교섭의 절차가 어떠하고 교섭이 결렬됐을 때 다음 단계가 무엇이 가능한가 등등을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90%가 노동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학교를 마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됐을 때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이고 나의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은 민주적 시민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잖아요. 우리는 어떠할까요? 현재도 사회에 진출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4사람 중에 3사람은 75%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전혀 혹은 거의 교육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노동조합에서 비로소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노동자들에게 그래, 노동조합 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고 노동권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교육이 필요 없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인권,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된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동조합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교통교육을 배우듯이 학교 과정을 배우게 되면 의무교육을 마치고 나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상식이 돼 있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도 노동권 교육을 도입하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란 곧 노동권이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인권은 곧 노동권이다. 우리가 노동자라서만 그런 게 아니라 노동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은 압도적 다수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권 얘기를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놀랍게도 헌법 33조에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노동조합에 와서 비로소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이게 보편적 권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헌법 33조에는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헌법에 규정해놨습니다. 최고법이죠. 다만 그 밑에 단선이 있어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제약한다. 이 3항에는 방위산업체 종사자도 제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원칙은 뭘까요? 노동자에게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한다고 헌법에 규정해놨다. 헌법이 뭘까요? 헌법은 크게 봐서 두 부분인데 하나가 국민의 기본권이고 뒷부분이 이제 권력기관에 관한 것이에요. 가령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것들은 헌법이 뒷부분이고 헌법의 앞부분이 기본권을 규정해놨는데 노동자에게는 단결권, 단체 교섭, 단체 행동 있다라고 규정해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농민은 그게 없어요. 청년도 없어요. 노인도 없어요. 여성도 없어요. 노동자에게만 그 권리를 보장해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 구성원의 압도적 다수가 노동자잖아요. 그래서 노동권이 인권이고 그것이 곧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걸 헌법에 규정해놨다. 그래서 노동권이 헌법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아닌 분들은 노동자에게 이런 권리를 헌법적으로 규정해놨다고 하는 데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이건 집단 이기주의 아니냐. 노동자에게만 왜 저런 권리를 보장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이 계시죠. 사실은 자본주의 역사가 400년 됐는데 노동권이 그 권리로 이제 규정된 것은 200년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노동권 자체가 사회적 의제가 되고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것은 40년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짧은 역사 때문에 단체 행동권이 있고 단체 교섭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노동자에게 왜 저런 권리를 보장하냐라고 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신 분이 없지 않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건 헌법에 규정된 권리라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특별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노동권을 부정하는 것은 곧 헌법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거든요. 헌법을 부정한다고 하는 건 뭘까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헌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취임 선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하거든요. 만일 헌법을 어기게 되면 그게 탄핵 소추에 사유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동권은 천부적 권리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뭘까요? 헌법적 권리다. 아시겠죠? 이걸 강조드리고 자, 그럼 노동 3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3권이 뭔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입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단결권은 무엇인가 하면 단결할 수 있는 권리죠. 우리말 풀면.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뭘까요?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익과 단결을 위하여 조직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노동조합이다. 그러니까 노동자 협회, 포럼, 클럽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단결권은 곧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다. 줄여서 노조할 수 있는 권리다. 그것이 헌법적 권리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단체로 교섭할 수 있다인데요. 단체로 교섭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개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걸 개별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해서 교섭을 하고 그래서 그걸 단체로 문제를 노동조합을 통해서 단체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뭘까요?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문제 제기를 그렇습니다. 교섭을 통해서 단체로 노조를 통해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사용자와 노동자는 아니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갑과 을의 관계죠. 따라서 노동자에게 자기 권리를 실현하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조를 통해서 단체로 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놀랍게도 교섭을 통해서 즉 말로 회의를 통해서 글로 시정이 안 될 경우는 단체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단체 행동권은 뭐냐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합법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단체로 투쟁할 수 있다. 그걸 헌법적 권리로 보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교섭을 통해서 말과 글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면 가령 파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노무 제공을 거부한다거든요. 노동자들은 노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단체로 개별이 아니라 단체로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헌법에 보장해 놨어요. 이건 놀라운 얘기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단체로 가령 파업을 해서 노무 제공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산에 차질이 생기죠.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보장해 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렇게 그 권리를 보장해야지만 먼저 존중해야 존중받는 거잖아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존중받는 거죠. 사회 구성원의 압도적 다수의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피해가 있거나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이거든요. 공적으로 보면.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런 단체 행동에 따르는 불편이나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는 걸 뜻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시민의 발을 역할하고 있는 대중교통, 지하철, 철도, 버스가 파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생활상 굉장히 불편을 겪게 되죠. 이 불편을 감내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언론이나 사용자들은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시민의 발을 담보로 라고 공격을 하는데, 헌법에 이 권리를 보장해 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 전체에 유익하다는 것을 뜻하죠. 따라서 이것은 헌법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해 놨다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르는 손실을 사회적으로 감내해야 된다는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현실에서는 어떠할까요? 가령 최근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어요. 그에 따르면 공기가 지연되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손실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가압류를 하게 된다면 그건 헌법에 보장된 단체 행동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되거든요. 51일간의 하청 노동자 파업이 타결되는데 큰 제약이 됐던 것, 장애가 됐던 게 뭐였어요? 손배 가압류였어요. 그런데 단체 행동권은 헌법적 권리인데 반해서 손배 가압류는 뭘까요? 민법이거든요. 하위법으로 헌법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죠. 법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헌법 정신에 비추어오게 되면 부당한 것이다. 사실은 다른 나라는 그런 사례가 없죠. 노동자들의 권리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동 3권을 요약하면 노동자들은 노조로 단결하고 단체로 교섭하고 단체로 행동할 것. 그래야지만 노동자가 온전하게 자기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거다. 현장과 업무 과정에서 불이익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개별적으로 교섭하게 행동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것은 자유일 뿐 개별 교섭과 행동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개별적으로 물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일 뿐 권리가 아니다. 헌법에 규정되기는 노조를 만들어서 단체로 교섭하고 단체로 행동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직장에서 현실에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건 뭘까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리를 몰랐고 그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한 것도 있지만 노동권과 노동조합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현실이 그러한가? 현실은 그러지 못하죠. 예를 들자면 노동 3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권리인데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들이니까 교사 공무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단체 행동권이 없죠. 그럼 단체 행동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노조 필증을 받고 그렇습니다. 또 교섭이 열려요. 교섭이 수차례 지연돼도 불구하고 우리 요구가 실현이 안 되면 너무나 정당하고 초보적인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단체 행동이거든요.
근데 단체 행동권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으로 관찰하는 것이 너무 지난하고 힘겹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노동 3권은 유기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권리예요. 영역을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나눠놨지만 이 세 가지 권리가 온전히 보장돼야지만 헌법 정신이 구현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교사 공무원은 아예 단체 행동권 자체를 부정해놨다. 그러니까 헌법에는 좋은 규정을 해놨는데 단서 규정으로 그걸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또 노조 필증은 있는데 실제로 전교조 교사 같으면 반쪽짜리 혹은 노동 3권이 아니라 노동 1.5권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세 가지 권리 중에 단체 행동권이 없고 심지어 단체 교섭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정부의 예산 범위 안에서. 그러면 단체 교섭권은 사실은 반쪽짜리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전교조와 공무원 같은 경우는 노동 3권이 아니라 노동 1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전교조 공무원 숫자가 거의 200만에 달하죠. 전체 2,100만 중에 10%가량 노동자들에게는 그 권리가 없다는 거다. 헌법이 있으나 마나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노동권이 어느 수준인가 하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그러자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 민주노총에 가입해 있는 국제노동조합 총연맹 ITUC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동권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하면 5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5등급으로.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시죠? 주황색으로. 이 우리나라예요. 5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제노총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국제노총은 세계 최대 노동조합 단체예요. 개별이 가입한 게 아니라 각 나라별로 총연맹들이 가입하는 건데 전 세계 151개 나라에서 총연맹이 한 나라에 하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항노총 있고 민노총 있듯이 305개 단체가 가입해 있고 노동자 1억 7,500만 명이 가입해 있는 세계노총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노조인데요. 국제노총은 2014년부터 8년째, 그러니까 올해까지로 치면 이제 9년째겠죠. 매년 7월 달에 글로벌 노동권 지수를 발표해요. 올해 7월 달에 발표하게 될 건데 9번째로 여기서는 크게 봐서 가령 전시 상황처럼 정상적인 정부 기능이 안 된 나라를 빼면 5등급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5+라고 해서 등외를 말하죠. 여기는 정부가 정상적인 기능이 안 되니까 권리를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를 하는데 5등급은 법 제도에 사실상 노동권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라고요? 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왜요? 아니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우리는 법 제도에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글로벌 노동권 지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8년 연속 계속 5등급이에요.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중에서 최하이고 OECD 국가 38개 중에서 5등급 국가는 한국, 콜롬비아, 터키 3나라밖에 없어요. 이웃나라 일본도 2등급, 영국도 3등급, 심지어 미국도 4등급이에요. 5등급은 노동권이 사실상 법제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 같다. 그래서 노동권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단히 부끄러운 후진국이다. 그러니까 GDP, 국내 총생산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10위니까 상위권이죠. 반면에 노동자의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즉 인권의 측면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후진국이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의아함 생각해요. 왜? 헌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데 법 제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에 관련해서는 왜 노동 후진국일까인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노동법 최고 권위자는 김선수 현재 대법관이에요. 이분은 노동인권 변호사로 평생 이제 법정에 살았는데 이분이 지금부터 6년 전, 당신은 대법관이 아니었어요. 변호사 시절에 우리가 OECD 가입 기념으로 토론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하위법,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나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조합법, 노동자 단체 행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있는데 이 하위법으로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은 뭐냐면 노동자의 단결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인데 노동조합법이란 이름으로 단결권을 제약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6년 전에 토론을 어떤 발언했는가 하면 노동법을 아예 다 폐지하자. 그리고 헌법 33조하고 ILO 핵심 협약 이걸로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노동법은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노동관계 법이 뭐랄까요? 아까 이제 모든 건 뭐예요? 법 제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이것이 악법이다. 이런 정도로 우리나라가 노동권이 후진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하위법으로 어떻게 노동권이 부정되고 있는가를 볼까요? 헌법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부정되고 있을까요? 노동 3권을 극도로 제약한다. 노동조합법이. 그러니까 후진국이다는데 예를 들면 그렇죠.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없다. 뭘까요? 하청업체, 파견업체. 이번 대우조선도 마찬가지죠. ILO 규정은 원청이 책임성이 있고 교섭에 나와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청은 안 나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들의 처우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게 원청의 하청 조건인데 원청이 안 나오니까 이렇죠. 두 번째는 교사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 없죠. 단체 행동을 현상하려면 구속, 해고,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되죠. 그러니까 후진국이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노동조합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로 집회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 자체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작년 7월 3일 날 전국 노동자들을 했다는 이유로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구속이 되었죠. 이런 정도로 우리나라는 노동권의 측면에서는 후진적이다.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자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 358만에 달한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섭권 행사를 제약받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가 350만에 달한다. 또 택배 노동자처럼 마치 개별 사업자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규정받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220만에 달한다. 그 결과로 그러니까 5인면 사업장,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를 치면 거의 900만에 달아요. 900만에. 900만에 달한다는 건 뭘까요? 900만이 넘죠? 전체 노동자가 2100만이니까 절반 가까이가 온전히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로 한 해에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노동권의 현주소다. 그러니까 후진국일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생산량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후진적이다. 그래서 노동권과 노동조합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교육 주제죠.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조합 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헌법적 권리가 하위법에서 부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보았고요. 노동조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중조직이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에게 최대의 관심은 뭘까요? 누구에게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자. 이것이 우리 노동자들의 최우선적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조직률을 높이는 것, 노동조합을 자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노동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것이 곧 노동권의 향상이고 인권의 향상이며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노동권과 노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요약하면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면 노동 3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1.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두 번째, 노동 3권은 이 세 가지 권리가 다 유기적으로 통일되는 권리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권리가 없다. 예를 들면 단체 행동권이 없으면 노동권은 반쪽짜리가 된다. 교사 공무원은 1.5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무원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고 현장에서 불이익을 안 당하려면 온전한 노동권 쟁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권과 노동조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